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2차 경제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범정부 비상대응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실물 측면에서도 미국의 경제정책 기조 변화가 하드 브렉시트, 중국 수출 우려 둔화와 결합되며 세계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증대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어느 때보다도 높은 긴장감을 갖고 리스크 관리에 한치의 빈틈이 없도록 최상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가계부채, 구조조정 등 대내 리스크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올 9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 수입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2조 원 이상 늘었습니다. 이 같은 국세 수입 호조세는 법인의 순이익이 늘어나고 소비 실적이 개선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는데 특히 9월까지의 누적 기준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3대 세목의 수입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세 수입이 늘어나며 자연스레 연간 목표 세수 대비 징수 실적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1%포인트 상승한 81.3%를 기록했습니다. 구조 조정 작업이 한창인 대우조선해양이 부가적으로 300명의 해양 설계 인력을 중심으로 연말까지 추가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우조선 경영진은 신규 수주 가능성이 낮은 해양 플랜트 사업의 설계 인원은 고정비 부담을 가중한다는 인식에 따라 단계적 구조 조정 계획을 세운 것으로 풀이됩니다. 경영진은 또 보유 부동산 8건의 매각과 신규 추진을 통해 5,300억 원의 추가 유동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자구책을 발표했습니다. 청탁금지법 발효 이후 가족과 함께 저녁 시간을 보내는 직장인이 늘며 대형마트 매출액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마트는 지난달 매출액이 1조 1,440억 원으로 지난해 10월에 비해 11.5%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정시에 퇴근한 뒤 식료품을 중심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이 늘어난 것이 마트 매출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서정덕입니다. 어제 미 대선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우리 시장의 예상과는 좀 다르게 흘러가긴 했죠. 이제 트럼프 당선인으로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우리 시장은 요동쳤는데 미국 시장은 반대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역시 다시금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제의 분위기와는 상반된 모습을 또 연출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선거 기간 막말을 내뱉던 트럼프가 당선 수락 연설을 보인 직후에 조금 유한 모습 그리고 화합하는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평가와 함께 긍정적인 흐름으로 시그널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 변화의 불확실성 그리고 시시각각 변화할 수 있는 여러 리스크들이 상존하는 만큼 절대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미 대선은 끝났지만 오늘부터 내일까지 그리고 다음 주 다음 달까지 계속해서 이벤트들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시장 점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 지수부터 확인하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1996포인트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고요. 상승폭이 큽니다. 2% 가까이 1.94%나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중 차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중 차트. 코스피는 1989선으로 시작을 했고요. 2000선에 근접한 1998선까지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1983포인트까지 움직이기도 했고요. 지금은 고가에 근접한 1996포인트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수급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은 팔고 기관과 외국인은 사고 있습니다. 개인은 2,190억 원 현재 내다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은 190억 원 그리고 외국인은 1,709억 원 정도 지금 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코스닥 시장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코스닥 많이 올랐습니다. 3.21%나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618.99포인트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의 낙폭을 많이 줄여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일중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죠. 시가는 615포인트까지 오르면서 갭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가는 620포인트까지 만들었는데요. 지금 다시금 고점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은 사고 기관은 팝니다. 개인은 161억 원 정도 사는 모습이고요. 외국인 389억 원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만이 약 500억 원 가까이 내다 팔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네, 국내 양증시 흐름 좋은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흐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장 마감 전략과 관심 업종 짚어드릴 오인의 투자 전략 이어갑니다. 내 눈으로 시장을 살피는 오인의 투자 전략, 먼저 한 줄 투자 전략부터 공개합니다. 메리츠증권증권 본사 영업부의 이재우 차장부터 말씀해 주셨는데요. 트럼프가 찍어준 바닥, 이제는 종목 싸움이다. 트럼프가 바닥을 찍어줬다라고 평가를 하고 계신 것 같네요. 메리츠증권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전희승 과장입니다. 시장 추가적 레벨 다운보다는 횡보 후 점진적 상승을 기대해본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지점의 박남열 부장입니다.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는 시기. 아무래도 우려감 섞인 모습도 보이고요. 기대감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혼재된 모습을 보인다. 이런 시장이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김민수 부장입니다. 글로벌 정치에 부는 변화의 바람이라고 트럼프 당선 이후에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테헤란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 미 대선의 불확실성은 해소됐다. 단기 반등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인의 투자 전략 화면으로 만나보셨고요. 이 오인의 투자 전략 중에 한 분을 만나서 직접 또 이야기를 자세히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김민수 부장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부장님. 오늘 한 줄 전략 간략하게 주셨습니다. 글로벌 정치에 부는 변화의 바람이라고 주셨는데 아무래도 트럼프 이후의 정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최근의 시장 변화를 딱 한마디로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지금 과거 이제 브렉시트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여러 가지 예상 못했던 일에 대한 변화가 들어다 보니까 금융시장 중심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앞으로의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 쪽에서도 계속 어떤 주목을 해야 될 상황들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미국을 필두로 해서 내년부터는 일단 각국의 어떤 대선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들이고 거기다가 이제 유럽 쪽에서도 이탈리아나 독일 이런 쪽에 여러 가지 이슈들도 내년 초에 같이 이어질 상황이다 보니까 특히 전반적으로 정치가 어떤 글로벌 정세나 아니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이 다소 커지는 국면들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측면들을 봤을 때 일단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보는 흐름들은 불확실성은 여전히 앞으로 안고 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거기다 이제 중요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 정치적인 안정세, 즉 전국 안정이 같이 확인이 돼야 그 다음에 어떤 글로벌의 변화에 따라서 같이 맞춰가는 흐름들도 나올 텐데 아직 그런 변화가 이어지지 못한 채 여전히 어떤 대통령과 어떤 정치적인 흐름들 쪽에 휘말리고 있는 지금 전국이 아무래도 주식시장 쪽에서 어떤 투자 심리 쪽엔 긍정적으로 가져가긴 좀 힘들다는 관점적으로 아직까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무엇보다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트럼프의 당선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어떤 미국의 정책적인 변화나 향후에 움직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산업별 동향들에 대해서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힐러리의 후보에 비해서 공약책이 상당히 얇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직 정책을 일단 확실하게 이어서 어느 식으로 나가겠다라고 했던 부분보다는 앞으로 당선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조율을 하겠다는 그런 흐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미국 중심, 즉 강한 미국에 초점을 맞춘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을 것이고 거기다가 트럼프는 가장 한마디로 요약하게 되면 시장주의자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사업가 마인드답게 투입된 비용과 그에 따른 어떤 효율을 같이 생각하면서 정책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떤 정책적인 변화에 대해서 이거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부분들은 아직 어떻게 보면은 기대감이나 어떤 예상에 대한 흐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다음 흐름들을 좀 준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이 전반적인 시장 흐름들을 봤을 때는 일단 어제 같은 경우 어떤 시장에 좀 과도하게 반응한 측면들을 제외하게 되면은
일단 한 1950선 중심으로는 지지권을 확인을 했다는 쪽에서 일단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장 분위기나 시장 에너지를 봤었을 때 2010선에 대한 중기 저항대를 강하게 안착해서 다음 흐름으로 진행되겠다는 부분들은 아직 확인된 부분들이 없고 여전히 풀어야 될 숙제나 산이 많다라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강하게 V자식의 반등은 일단은 2010선 부근에서 멈출 가능성에 일단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추가적인 외국인들 쪽에서 어떤 안심하는 부분들, 특히 이제 환율이나 여러 가지 흐름들을 다 같이 종합을 해서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동향이 확인이 돼야 그 다음에 대한 변화를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일단 지금 글로벌 시장,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금 더 안도랠리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국내 시장이 그걸 따라갈지, 특히 트럼프의 기조가 미국 중심이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미국 시장은 그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국내 시장이 이를 발맞춰 갈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신흥국 입장 쪽의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국내 시장의 정치적인 부분들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동참하기는 아직은 좀 이르다라는 관점적으로 봤을 때는 시간이 좀 필요한 관점적으로 그렇게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럼프가 후보에서 이제 당선인 신분으로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국내외적으로 지금 정치적 리스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돌다리를 두드려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어쨌건 저희는 전략을 계속 세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장님? 그래서 오늘 관심 업종 주셨어요, 저희한테. 반도체, 철강, 은행, 정유, 화학, 제약바이오 이렇게 꼽아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저희가 마감 전까지 좀 접근해 볼 만한 전략이나 뭐 종목들이 있습니까? 예, 일단 업종 같은 경우는 지난주의 흐름과 똑같은 부분들은 반도체, 철강, 은행, 정유 이쪽은 실적 호조세가 4분기까지 연장되는 업종이다라는 쪽에 대해서는 지난주와도 마찬가지 어떤 시장이 밀리게 되면 당연히 오히려 비중을 좀 늘려가봐도 될 만한 흐름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이제 화장품과 제약바이오 쪽은 일단 무엇보다 기존 주도주 관점에서 낙폭이 컸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좀 바닥권을 확인하고 이어지는 어떤 그런 변화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상황들인데, 그래서 아직까지 탄력적인 부분들보다 여러 가지 흐름들을 확인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어떤 주도적으로 강하게 부각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 바닥은 벗어났다는 관점 쪽에서는 일단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업종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그래도 관심 가질 종목적으로는 카프로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카프로 같은 경우는 카프로 락탐이라고 하는 나일론 섬유나 그 수지 제조 쪽의 원료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국내 유일의 독점 생산이고요. 국내 총수의 한 70% 이상, 그리고 유한 비료 같은 경우는 국내 최대 생산 업체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과거부터 카프로의 실적을 보게 되면 약 한 4년 동안 실적이 계속 부진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이 나일론 원료가 자급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중국 수출이 감소하고 그에 따른 어떤 부진을 이어갔던 모습들인데, 이번에 3, 4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의미 있는 실적 턴어라운드가 나왔고요. 무엇보다 이제 스프레드 개선과 6월 다시 가동하기 시작했던 플랜트 효과로 물량이 늘어나면서 나오는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눈에 띈다라고 봤었을 때 4, 4분기 같은 경우 환율까지 감안했을 때 실적 개선폭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쪽으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실적 부진을 털어버리고 내년부터는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는 흐름으로 봤었을 때 지금 오랫동안 실적 때문에 고생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유보율 1150%대, 부채 비율 78%대면은 그래도 잘 어려운 기간을 견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당 순자산 6,280원 때문에는 지금 가격대와는 괴리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여전히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최근 이어지는 외국인들의 매수세나 아니면은 10월 달에 대표가 지분을 매입해서 늘려가는 모습들로 봤었을 때 아무래도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단기 1차적인 목표가 7,000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일단 5,030원대로 그렇게 보시면서 주가 대응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장님, 오늘 많이 올랐어요. 카프로가 한 6.47% 현재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현재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들어가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5,400원대 전후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일단 당일 중으로 봤었을 때는 많이 올랐다고 볼 수는 있어도 어제 충격과 그리고 최근 들어서 사실 5,500원대 중심으로 횡보세에서 이어지는 어떤 변화를 어제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 짓고 움직인다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부담 없는 가격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김민수 부장과 급락하는 증시에 대한 비상대책을 세워봤습니다.
증권 전문가 5인이 꾸려가는 종목 컬렉션 시간 돌아왔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 시간을 손꼽아 기다린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요. 과연 어떤 종목들이 오늘 또 소개가 될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 전에 저희 베스트 수익률부터 확인하고 오도록 하죠. 베스트 수익률 탑3입니다. 네, 탑3 먼저 3위입니다. 한국투자증권 강남대로 지점의 윤철환 대리 반샘으로 8.2% 수익률을 거두고 있습니다. 1, 2위가 바뀌었습니다. 2위는 굳건하게 1위를 지키고 있던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입니다. 우리은행으로 현재 9.5% 상승폭을 보이고 있는데 1위가 오늘 상승폭이 워낙 큽니다. 이 트럼프 관련 또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정유주들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대신증권 인천센터의 강종혁 대리 S-오일로 지금 10%가 넘는 상승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포트폴리오상으로 지금은 개별 종목이고요. 전체 포트폴리오상으로 1등은 현재 3위에 랭크되어 있는 한국투자증권 강남대로 지점의 윤철환 대리입니다. 누적 수익률로 따지면 포트의 2개 종목이고요. 12.3%의 높은 수익률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장 마감까지 1시간 13분 30초 정도 지금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종목 컬렉션에 어떤 이야기들이 담길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유현타증권 도곡본부점에 이성웅 대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이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대리님의 종목 컬렉션을 보기 전에 그동안에 어떤 관심 종목들 그리고 종목 컬렉션들이 있었는지 한번 저희가 화면으로 만나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이성웅 대리의 종목 컬렉션입니다. 한섬이 있었는데 사실 아직 매수가는 미도달됐고요. AS는 오늘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2위는 S에너지, 또 하락률이 큽니다. 마이너스 16.3%고요. 1위는 JC케미칼, 역시나 마이너스 8.5%의 지금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야기를 좀 빨리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증시가 좀 많이 요즘에 요동쳤고요. 불안했고요. 특히나 이성웅 대리의 종목들이 어제 많이 흔들리는 장에서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까 좀 가지고 계신 투자자분들께서는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빨리 AS를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S에너지 같은 경우는 기업 내부적으로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성장성에 대한 의심의 여지는 없지만 아무래도 그 미국 대선 관련해서 그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그 트럼프 후보의 세부적인 정책이 아무래도 그 친환경을 배제하는 정책이다 보니까 심리적인 영향으로 크게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최근에 주가 흐름은 10,000원대 근처까지 갔었지만은 어제 이제 트럼프 후보의 당선 전부터 가능성이 높아질 때 큰 조정이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아무래도 지금 당분간은 태양광이라든지 풍력과 같은 소위 말하는 친환경 업종들은 기존처럼 탄력적인 상승의 가능성은 낮다고 보입니다. 그런 점에 따라서 제가 보유하고 있던 S에너지는 오늘 편입을 제외를 하고요. JC케미칼 같은 경우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친환경 관련주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점보다는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향후에 성장 가능성이 조금 더 주가에 부여될 수 있다는 점에서 JC케미칼은 포트에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할 예정이고요. 한섬 같은 경우는 제가 제시한 매수 가격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대응을 할 예정이고요. 일단 향후에 편입이 되면은 추가적으로 대응이라든지 그런 점은 업데이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에너지는 아무래도 그 힐러리 관련주와 조금 더 가까웠던 것 같은데요. 예, 제외를 시킨다고 말씀하셨고, JC케미칼은 보유, 그리고 한섬도 역시나 보유 쪽으로 가져간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지 저희가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이성훈 대리님 추천해 주실 건가요? 예, 이제 미국 대통령이 당선이 확정이 되면서 그렇죠. 우리나라 시장도 전체적으로 업종의 재편성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기존의 주도주라든지 주도 업종의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일단 먼저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시대가 열리면서 일단 단적으로 큰 포인트는 수출주 중에서 자동차 종목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일단
수혜가 되는 종목, 업종이 뭔지 고민을 하다가 미국 인프라 투자 쪽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네, 종목명은 진성트윗이고요. 네. 일단은 뭐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굴삭기의 하부 주행체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단순히 뭐 기자재 관련해서 생산을 한다고 해서 뭐 미국 인프라와 관련이 있는 모든 기업이 아닌데, 해당 기업은 캐터필러향의 매출 비중이 60%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현지 생산 체제도 갖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중국 연대 공장에서는 2003년부터 캐터필러에 납품 중입니다. 그런 점에 따라서 향후 미국의 인프라 성장에서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힐러리 후보라든지 트럼프 후보 두 후보 누가 당선됐더라도 재정 확장 정책은 이루어질 거라고 판단을 했었고요. 인프라 투자는 확대될 것이라고 보였는데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는 더 강하게 인프라 투자를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가 밸류를 내봤을 때는 해당 기업이 조금 비싸다고 판단을 할 수도 있는데, 미국이나 중국 재정 투자 확대가 나타난다면 향후의 실적 성장, 특히 내년부터는 현재 시점보다 실적 성장이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접근이 가능하지 않냐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런 점을 종합을 해봤을 때 당장의 매수보다는 그래도 매수 단가를 기다리는 게 낫다는 결론이고요. 매수가는 7,500원에서 8,000원 사이,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6,0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진성TC 매수가 7,500원에서 8,000원 사이, 목표가 12,000원, 손절가 6,000원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종목컬레이션 유한타증권 도곡본부점의 이성웅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자, 숨가쁘게 오늘장, 내일장 일부 달려왔는데요.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는요. 먼저 오늘장 이슈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이경민 투자전략팀장과 함께 미 대선 종료 후 대응 전략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칼럼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 할 텐데요. 내년 중국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핫이슈 종목 메가경제연구소 정윤성 소장 출연합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종목 고르기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